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바로 강좌가 또 시작됐는데, 지금 전 거의 주말에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경우고요. 어쨌든 이 강좌는 놀이성 강좌입니다. 오늘 할 거는 타이포그래피인데, 이제 노래 같은 거에 맞춰서 이제 자막 나오고 막 이런 걸 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영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주제는 거의 다 이제 모션 그래픽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이의 노래를 네가 불행했으면 좋겠다의 앞부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원래는 더 있지만 길게 할 작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령만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래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앞뒤를 잘라서 이제 자막만 이 부분을 있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솔직히 영어 단어도 지금 제대로 들리지 않고요. 저는 영어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보이면 I'm to say cry, 뭐 sad cry, too sad to sing a love song까지인데 이거를 작업을 할 건데, 일단 노래를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제 단축키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솔리드 컨트롤 Y를 눌러주셔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배경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배경은 역시나 램프로, 뭐 단칼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램프로, 아니 이번에는 그냥 이제 원 컬러로 할게요. 지금 블랙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컬러를 계속 쓴다고 그랬는데, 이제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컬러를 채워주는 건데요. 저는 레이어를 많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한 번에 씁니다. 뭐 이름을 바꿔주고 하셔도 되고요. 바꿔준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로 많이 개통을 하는데 다른 사이즈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720, 480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꾸는 법은 레이어를 선택 후에 엔터를 쳐주시면 그냥 나오고요. 역시나 여기 자체 소스에서도 따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는 건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칼라가 됐습니다. 이제 노래를, 지금 자막을 한번 입혀볼게요. I'm to say sad cry입니다. 이제 대충 복사를 해서, 글씨가 안 보이죠? I'm to sad cry를 넣어줬는데, 이제 너무 그냥 한 번에 쭉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 강좌를 하는 건데, 이제 너무 간격이 머네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키워주시고 글씨 간격을 줄여줍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 부분을 줄여줍니다. I'm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to say cry가 필요 없겠죠. 이제 I'm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지금 폰트는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 폰트도 이쁘게 바꿔주는 게 맞는데 이 폰트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폰트를 좀 더 키워주고, 중심점이 너무 밑에 있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I'm to say cry를 작게 해주고 대충 들어볼게요. 이제 보시면 2까지 하고 sad cry까지 할게요. 노래를 들어가면서 하는 게 나아요. cry가 좀 늦게 나오니까 cry를 좀 크게 해서 뒷부분에 모션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복사를 해서 컨트롤 D입니다.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이 부분에 cry를 지워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눈을 잠그고 이제 to sad를 넣어준 다음에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의 레이어를 cry를 남겨둔 채 키워주겠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걸 이제 로테이션 값을 줘서 화면에 전환 필요하는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아임이 먼저 나오고 투세드 나와서 옆으로 화면이 돌리면서 크라이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모션을 계속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막이 이제 투세드 투 싱어 러브송이라고 했는데, 뭐 대단히 슬픈 뭐 노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노래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이 끊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인데, 지금 투셀2까지가 맞는 것 같고 싱어 러브송까지가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이 노래만 듣는 거는 0번 옆에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싱어 러브송까지가 맞는 것 같고요.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화면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는 뭐 이렇게 움직이셔서 그 위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 화면은 프론트 카메라, 이제 프론트 뷰, 이제 레프트 뷰 이런 게 있는데 3D가 아닌 상태에서도 프론트 뷰를 해준 다음에 위쪽에 카메라를 누르시고 계시면 다양한 뷰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른 채로 2D 레이어에서는 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3D 레이어 상태에서는 되는데, 이제 어차피 3D로 가야 되기 때문에 3D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또한 3D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프론트 뷰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액티브 카메라로 상태를 해준 다음에 왜 이런지 잠시만요. 프론트 뷰로 해줘야지 맞네요. 이제 이렇게 요거를 선택해 준 다음에 움직여 주시면 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 카메라로 하면 원래대로 바뀌고요. 이건 자리를 잡기 위한 뷰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뷰에 우리가 보는 시점에 이제 XY 카메라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걸 하고, 이거는 ZY, 이제 Z값 멀게 가깝게도 할 수 있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제 이거는 프론트 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합니다. 이제 커스텀 뷰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건 프론트에서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이제 to set 2까지 가야겠죠. to set to singer 러브송이 될 건데, 원래는 to singer가 맞겠죠. 그러니까 뭐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굉장히 슬픈 노래다라는 얘기 되겠죠. 근데 to set to singer 2가 이제 이거 받쳐주니까 문법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to set를 넣어 주시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프론트 뷰이기 때문에 3D로 만들어 주시면 보일 겁니다. 이제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 주시고, 로테이션 값을 X, Y, Z 값이 다 나왔죠. 해서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 줍니다. 자리를 다시 잡아 줍니다. 확대를 해서 자리를 잡아 주시고, to set 다시 한번 to singer 러브송이었죠. to singer를 해줍니다. 이제 복사를 해준 다음에 singer가 맞겠죠. 이 라인에 대한 걸 맞춰주는 경우는 되게 이제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이걸 맞추기 힘들겠다, 정확히 맞춰주고 싶다 자기는, 그러면 윈도우에 얼라인이 있습니다. 따로 라인을 이제 앞라인 3D로 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2D일 때만 됩니다.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2D에서 작업을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3D로 바꿔주는데, 지금 강좌를 위해서 위치를 바라보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대충 감으로 뭐 룰러를 줘서 해도 되는데, 어쨌든 to set to singer 러브송인데 이제 가운데 위치에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위치를 좀 이렇게 주겠습니다. to singer, 이제 크게 이쪽에 러브송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러브송이라는 이제 레이어를 3D로 바꿔주면 글씨가 나옵니다. 이제 보면 to singer 러브송이 나오는데, 이제 러브와 노래를 강조하기 위해 앞쪽은 제가 대문자로 바꿨어요. 글씨를 키워줄게요. 많이 키워줄게요. 많이 키워줘서
더 키워줘야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맞추기 좀 힘들 때는 이 끝에 자리를 잡고 일러스트레이트처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모양이 일정치 않으니까 Shift를 누르고 역시나 일러스트처럼 움직여 주면서 Shift를 누르면 고정된 값으로 커지니까요. 자, 이쪽도 역시나 커지게 만들어 주고, 그럼 화면에 다 안 보이죠? 어쨌든 지금 자리는 다 잡았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제 글씨가 계속 그냥 툭툭 뜨는 것도 있고, 뭐 써지는 애니메이션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셋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애니메이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툭툭 나오는 걸로 할게요. 지금 단순한 강좌니까.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산이의 노래가 맞죠? 빨간색이었는데 약간은 어두운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노래 들어가면서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소리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지금 작업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현 직종에 하시면서. 저도 솔직히 외국 강좌를 보면서 알았고요. 그 전까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거의 4년차 됐을 때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한국에서의 이게 문제인 거죠.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하시겠죠.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고. 어쨌든 이제 오디오 레벨을 봐도 소용이 없지만 이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IM이 시작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IM을 다 당겨줍니다. 여기 보면 I'm to say 라고 나오겠죠. said. 여기서부터 cry인 것 같네요. 이제 cry를 나와주고, 여기가 to said네요. to said. 여기서부터 sing a love song이네요. 이제 to 같은 경우는 거의 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said to sing a love song, 여기서부터 love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뷰는 이거 눌러주시면, 램 프리뷰를 눌러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면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에 배우는 게 이제 3D도 여기서 이제 접목을 시킬 건데, 점점 이제 뉴에 가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가시면 이제 렌즈를 다 정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입체적인 느낌은 필요 없으니까 단순한 뭐 28에서 35로 해주시는 게 제일 적당하고요. 이제 50mm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눈에 제일 가까운 거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한 28 정도로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리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뷰와 어쨌든 맨 처음에 작업해놓은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원근감을 위한 렌즈 값이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널이 있습니다. 이제 눌인데 정확히 말하면 눌은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것들 옵션을 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크립으로 짜서 여기도 넣어놓고 다른 옵션들을 같이 지정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눌 같은 경우는 이제 3D로 바꿔준 다음에 카메라 값을 조정하는 쪽에 많이 쓰고요. 이게 그냥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포지션 값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자체를 가지고 똑같이 뭐 변함없이 값은 똑같은데요. 이 카메라의 문제점은 보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피사체가 잡히는 초점 거리까지 안 움직이고 뭐 로테이션 값이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서 이제 룰을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서 이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 사용자가 훨씬 편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 트랜스폼에 이제 보시면 지금 화면에 안 나올 텐데 맨 마지막에 오토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오브를 해주면 이제 포인트 인터레스트가 사라집니다.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룰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움직이는 게 다른 옵션을 저장해 줄 때도 편합니다. 이제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줘볼게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좀 재질이, 그러니까 종이 재질을 하나 올려서, 저 같은 경우는 구겨진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오버레이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티가 나진 않네요, 많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컬러를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백 컬러가 너무 화이트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티가 날 거고요. 이제 종이에 재질감이 살 정도로 나온 다음에, 이 보면 글씨들이 너무 빨간색이라서 또 재질이 좀 덜 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이의 질감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구겨진 종이 위에 써져 있다는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라인이 I'm to say cry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나중에 또 바꾸긴 할 텐데, 지금 일단 애니메이션에 가볼게요. 지금 I'm to say cry가 나옵니다. say가 아니죠. 왜 자꾸 say가 나올 거야? I'm to say cry인데. 나는 굉장히 슬퍼서 뭐 울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이거를 맞추기 위해 I'm to sad cry에 맞춰서 이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은 값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바퀴를 돌고 해도 언제나 0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얘는 그 앞에 한 바퀴까지 다 계속 애니메이션이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크나큰 옵션을 안 줄 거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주겠습니다. 자, I'm to sad. 이 가운데가 맞아야겠죠. 근데 이 종이 또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3D로 주겠습니다. 이제 3D를 끈 상태에서는 보시면 글씨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입체감이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D를 켜주면 역시나 입체감이 살죠. 근데 뒤에가 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결할게요. 이제 먼저 I'을 가운데에 맞춰주시고,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할게요. I'm 이때 움직여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I'm to sad가 갈 건데, 이 부분에서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글씨가 잘 보이게 확대를 해주십시다. I'm to sad 나왔죠. I'm to sad 좀 줄여보고요. I'm to sad cry가 나오는데 여기까진 그대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 값을 정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돌아가느냐.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270도로 돌리면 to sad에다 이제 X로 잡으면 이제 cry가 나오는데 너무 크니까 다시 좀 빠져줍니다. 그러면 I'm to sad cry, I'm 노래 들어봐야겠네. 이제 여기다 똑같은 걸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이 글씨가 나올 때 나오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I'm too sad. 좀 급하게 가겠네요. 노래가 짧아서 천천히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too sad cry. 도는 모션이나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값을 정해 줄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작업을 하니까 말이 좀 적어집니다. 어쩔 수 없네요. to sad 가 나왔고요. 키프레임 그대로 한번 찍어준 다음에 그 앞쪽을 다시 한번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이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나오겠죠. to singer. 만약에 이게 부분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이
이쁘지 않겠죠. 아이고 세이브가 같이 눌러졌네요. 이제 to set, to singer 다시 되돌리기시는 거는 아시죠? 에디트에 undo 이제 컨트롤 Z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는 컨트롤 Shift G입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컨트롤 Z와 컨트롤 Shift Z 이제 프로그램마다 약간 틀려서 to set, to singer 지금 보시면 to singer가 좀 뒤쪽에 빠져 있으니까 좀 맞춰주고요. to singer 다시 다음에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러브송이 나오죠. 이거를 다시 이제 각도를 0도로 맞춰준 다음에 아이고 10도가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계속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이 다음에 모션을 정해주기도 좀 더 쉽고 다양한 생각과 함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 너무 커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거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뷰를 줄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이제 Shift하고 0을 하면 램프 리뷰에 1%씩 갑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보면 얘가 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을 조절을 해가면서 너무 1프레임이 딱딱하게 나오는 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 러브송이 중심이 됐지만 요거까지 좀 보여주고 싶네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종이가 문제죠. 종이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크기를 그냥 키워주시면 스케일만 키워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지만 이게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면 여기 글씨는 어차피 안 보이고 러브송이면 마지막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씩 봤는데 이제 움직여지는 모습이 좀 보이는 자 나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강좌가 길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저도 한 20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흔히 영상에 쓰이는 비네팅이라고 있어요. 줄가 약간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서브트레트를 해주면 줄가 어두워졌죠. 저번에 배웠던 마스크 패더 값을 줍니다. 가운데 집중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퍼시티를 좀 빼줄게요. 그럼 이런 느낌이 나서 가운데 집중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것들이 보여서 좀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레이어에 가서 U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면 투명 레이어인데 여기에 주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주는 모든 이펙트는 그 밑에 있는 이 모든 레이어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스트 블러를 주겠습니다. 이제 블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블러 중에 하나인 베스트 블러를 주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가운데까지 가려졌죠. 이제 마스크를 이제 모양을 만들어줘서 해주고요. 역시나 마스크를 서브트레트로 바꿔주시고 빼주십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걸 넣어준 다음에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여기서 이제 커브를 줘서 이런 것보다 제가 원래 칼라 값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다시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패스트 블러를 빼주고요.
커브 가스 줘서 전체적인 칼라 가스 조정을 해주는데 레드 가스 좀 더 올려줘서 전체적인 가스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니까 이제 컬러를 조금씩 약간 누런기가 나게 바꿔주고요. 역시나 오퍼시티를 먹기 때문에 오퍼시티를 살짝만 줍니다. 느낌으로. 그럼 방금과 같은 이런 느낌이 나서 세이브를 버릇이 돼서 나오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위가 이렇게 밝아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블러 때문인데 이 부분은 그냥 이걸 단순히 레이어를 확장시켜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됐죠. 왜냐면 블러를 주면서 이 경계선까지 MMO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주시면 간단하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놀이섬이었습니다. 광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 보시면 중간에 다시 한번 플레이 하셔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 강좌는 놀이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뿅.